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축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과 같이 역시나 증시의 결과는 이렇게 대부분 빨간색으로 물든 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TQQ에 대한 분석을 하여 단순히 차트를 기준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TQQQ가 트래킹하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대상으로 오늘날 TQQ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에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제 리서치를 공유드리면서 장투 예정을 함께 연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컴퓨터로 이 링크에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TQQ는 QQQ의 3배 레버리지 형태의 ETF입니다. 그 말인즉슨 QQQ가 상승을 하면은 TQQQ는 3배 상승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QQQ가 상승하려면은 QQQ가 트래킹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르면은 QQQ가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TQQQ에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나스닥이 오르면은 TQQ가 오른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적어도 스스로의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QQQ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13.27%, 마이크로소프트의 10.59%, 아마존의 6.93%, 테슬라의 4.66%, 구글과 엔비디아, 그리고 페이스북 등 여러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QQQ나 TQQQ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려면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올라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TQQQ는 지난 저점 대비해서 벌써 70%나 오른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고 저점 대비해서 70%나 오른 상태지만 아직 전고점을 탈환하려면 꽤나 많은 부분이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70% 상승한 데 앞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 나가려면 아까 보여드린 이러한 기업들이 잘해줘야 합니다. 특히나 QQQ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보겠는데요. 애플의 경우는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여 34%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애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0%라는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 등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게는 20%, 많게는 40% 넘게 상승한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이제는 어느 위치에 도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나머지 실적 대비해서 기업이 고평가가 되버리면 주가 다시 적정주가의 위치 또는 저평가의 위치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과거에 너무 많이 떨어진 나머지 아직도 저평가 또는 적정주가라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TQQ의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애플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28.9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애플의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28배 정도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애플의 위치를 보면은 사실 과거 2022년 1월 시작으로 급락했던 부분을 전부 다 만회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202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예상되는 순이익의 성장률은 각각 9%, 6%, 8% 정도로 미래의 순이익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연 평균 성장률은 16.30%이며 이러한 16.30% 성장률에 비해서 애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 28.94는 애플이 얼마나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애플이 고평가가 되었다고 건방지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터 린치가 말한 적정한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평균 성장률과 동일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공식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애플의 훌륭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애플은 미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도 자부할 만큼 시장으로부터 프리미엄을 그만큼 받아왔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애플이 받아온 프리미엄 멀티플은 19.94로 여전히 애플의 PE 멀티플 28은 19.94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프리미엄 멀티플에 따른 적정주가를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애플의 적정주가는 $128로 19.94의 PE 멀티플 위치이며
사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정주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128달러라는 적정가 대비해서도 지금이 약 26% 정도 고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애플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나 적어도 밸류에이션에 따르면은 애플의 프리미엄을 감안한다고 해도 애플은 고평가이며 이러한 애널리스트의 예상 성장률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애플의 주가는 하방 압력과 함께 적정 주가로 회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TQQ에도 애플의 지분이 10% 있는 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럼 QQQ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31.24로 2024년까지 순이익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인 19.90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약 31% 정도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의 우수성을 감안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리미엄 받고 있는 기업으로 프리미엄 멀티플은 이렇게 27.26인데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이렇게 247달러를 기록하면서 27.02의 PE 멀티플을 찍고 그대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순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가격에 사는 것은 비싸게 사는 것이기에 이러한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적정 주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아마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 기준으로 지금 25.85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2022년에 영업현금 흐름의 성장률 35%, 2023년에 50%, 2024년에 34%의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총 연평균 성장률을 본다면 28.04%로 지금 아마존에 보여주고 있는 이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 25.85는 여전히 저점 대비해서 비록 저점 대비해서 아마존이 40% 이상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마존은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테슬라와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을 빠르게 체크해 볼 텐데요. 테슬라의 경우 보수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30%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글은 약 18.9%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엔비디아는 35%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메타 플랫폼은 42%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QQQ의 탑 10 홀딩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았는데요.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고평가였으며 특히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개가 고평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70% 가까이 오른 TQQQ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외에도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스럽고 오히려 잘하면 이럴 때는 투자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VIX 지수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여기 하얀색 선은 VIX 인덱스와 UX3 인덱스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S&P 500을 나타내는 선으로 이 두 개의 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금 하얀색 선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4.84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하얀 색깔 선이 마이너스 5 근처에 갔을 때마다 S&P 500이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단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 지금 S&P 500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단기적 고점을 찍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VIX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여기 이렇게 20달러가 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옵션이 만기가 되면서 이렇게 그 이상의 가격에 많은 컨트랙트가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VIX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옵션에 있어서 적어도 VIX가 올라갈 수 있는 심리적 상한선이 잡혀있지 않은 지금 앞으로 VIX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으며 이에 따라 주가는 단기적으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TQQQ와 QQQ가 추정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부분은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로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본다면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평가를 받고 있는 주가는 적정 주가를 향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TQQ를 갖고 있다면 스스로가 만족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여 다시 저평가 구간에 돌아온다면은 그때 다시 추가로 매수를 하여 스윙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